그녀는 69, 평생 장사를 하며 하루 종일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5년 전이었죠. 처음엔 시큰거리더니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진료 후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말을 듣고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루에 2알만 드세요. 그녀는 약을 성실히 챙겨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 먹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는 짧아지고 통증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아프고 또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약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그녀의 눈빛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무릎이 왜 아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감춰줄 뿐 염증과 혈류장애라는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복용하면 연골세포의 회복을 방해해 무릎이 더 빨리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약을 줄이고 무릎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을 시작해 봅시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따랐습니다.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단백질과 생선 중심의 식단, 그리고 하루 60분의 무릎 순환 운동. 2달 후, 그녀는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 안 먹고도 걸을만 해요. 그녀의 무릎은 여전히 나이를 먹었지만 통증은 훨씬 덜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릎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습관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진통제가 왜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인지 그 숨겨진 의학적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통제만 먹으면 바로 괜찮아요. 그게 치료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신호차단제 아닙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염증이 생겼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통제는 이 신호를 인위적으로 꺼버립니다. 몸은 여전히 아픈데 느끼지 못하도록 감각만 차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릎 속의 연골과 인대가 미세하게 손상되어도 통증이 느껴져야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그 신호를 억누르면 우리는 아픈 줄 모르고 계속 걷고 계단을 오르며 결국 손상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인 NSAID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COX2를 억제해 통증을 잠시 줄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골세포의 대사와 재생 능력까지 방해합니다. 즉, 통증은 줄이지만 치유는 늦추는 것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진통제를 안 먹으면 못 걸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꾼 후 2달 만에 약 없이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약이 저를 살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몸이 이겨내고 있었네요. 진통제는 필요할 때 잠시 쓰는 도구일 뿐 매일 먹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통증을 가리는 대신 몸이 왜 아픈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진통제를 오래 복용할 경우 몸속에서 어떤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약은 그냥 진통제니까 괜찮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진통제는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의 여러 기관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위와 신장입니다. 약은 염증 효소뿐 아니라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소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면 위가 손상되어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이 생깁니다. 또한 신장에서 약 성분이 반복적으로 걸러지면서 신장 세포가 피로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통제 장기 복용자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연골의 손상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막는 대신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몸의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환자는 아픈 줄 모르고 계속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관절을 혹사시킵니다. 결국 연골은 점점 닳고 얇아지며 진통제 없이는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5년간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약 없으면 잠도 못 자요. 그녀는 결국 위궤양으로 입원했고 MRI 검사에서는 연골이 절반 가까이 닳아 있었습니다. 진통제가 통증은 줄였지만 몸의 회복 능력까지 빼앗은 것이죠. 또한 일부 진통제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2,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려던 약이 결국 또 다른 통증을 만드는 셈입니다. 진통제는 응급시에만 최소 용량으로 짧게 써야 합니다. 그 이상은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인 혈류장애와 염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통증이 반복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 건 나이가 들어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혈류와 염증의 문제입니다. 즉, 무릎 통증은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순환이 막히고 염증이 쌓인 결과입니다. 무릎에는 미세혈관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혈관이 원활히 흐르면 연골은 산소와 영양을 받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체중이 늘어나면 혈류가 둔해집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산소 부족과 염증 반응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관절 내부의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염증 유발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이토카인과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이들이 관절 주변 조직을 공격하며 붓기와 통증을 일으킵니다. 즉, 통증은 염증이 진행 중이다 라는 몸의 신호인 셈이죠. 이 염증 반응은 우리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생활 습관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그 노폐물이 다시 염증을 키우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무릎이 자주 붓고 열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관절 안의 염증이 심해져 있었죠. 그에게 따뜻한 찜질, 식단 조절, 하루 10분의 순환 운동을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덜 붓고 걸을 때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처럼 혈류와 염증을 바로잡지 않으면 진통제를 먹어도 잠시뿐입니다.
무릎이 스스로 회복하려면 통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되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무릎을 되살리는 첫걸음, 즉 순환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증을 멈추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무릎의 회복은 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혈류를 되살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진통제가 통증 신호를 끄는 동안 순환 루틴은 몸이 스스로 염증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이 루틴의 첫 단계는 따뜻한 하구입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으로 막힌 미세 혈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2번 15분씩 따뜻한 찜질을 해보세요.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온도면 충분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부기와 통증이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2번째 단계는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움직임은 오히려 회복의 열쇠입니다.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고 발끝을 10초간 몸쪽으로 당겼다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반복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은 근육과 혈관을 자극해 혈액 순환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3번째는 수분과 휴식입니다. 혈류는 피의 점도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그 결과 산소와 영양이 무릎까지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물 1.52리터를 나누어 마시고 하루 한 번은 다리를 편 채 10분간 휴식하며 무릎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보세요. 이 자세는 정체된 혈액이 다시 위로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는 무릎이 시리고 묵직했어요. 약 없이는 힘들었죠. 그녀는 이 순환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주 후 밤에 통증이 덜하고 무릎이 따뜻해요. 3달 후 계단도 괜찮아요. 무릎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충분히 쉬게 하면 그 안에 혈류가 되살아나며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회복 루틴과 함께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내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에는 운동만큼이나 식단이 중요합니다. 몸이 회복하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무릎 연골을 지키는 대표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등푸른 생선, 염증을 끄는 천연 오메가3 고등어, 꽁치,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관절 내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혈류를 개선해 연골세포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합니다. 주 3회 정도 생선을 구이나 찜 형태로 섭취해 보세요. 약보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염증을 줄입니다. 이 두부콩, 연골 재생의 단백질 원료 연골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두부, 검은콩, 대두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좋은 이유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 연골의 윤활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3. 브로콜리, 염증을 억제하는 설포라판의 힘.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몸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또한 관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붓기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브로콜리, 그것만으로도 무릎 속 염증의 흐름이 바뀝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이제 약 대신 밥상에서 무릎을 챙겨요 라고 말했습니다. 등푸른 생선, 두부,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지 2달 만에 무릎이 덜 붓고 밤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음식을 기억했고 음식은 약보다 오래가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음식으로 회복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진통제 대신 통증을 완화하는 자연소염제 습관, 즉 생활 속에서 염증을 줄이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살리는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연소염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단 1, 2가지만 바꿔도 염증 반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 수면. 염증을 끄는 가장 강력한 치료 시간,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져 몸속 염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특히 밤 11시 전 취침은 몸의 회복 호르몬 멜라토닌을 극대화시켜 관절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네 체중 관리, 무릎 부담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3~5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체중 1kg이 줄면 무릎의 압력은 약 4kg 줄어듭니다. 따라서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단 2~3kg 감량만으로도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꾸준한 식사,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3호흡과 스트레칭, 산소로 염증을 씻어내는 루틴 하루 1번, 무릎을 펴고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혈류를 개선하고 몸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 염증 물질의 농도를 낮춥니다. 또한 가벼운 종아리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돕고 무릎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4. 자세 교정. 무릎의 각도를 바로 세우기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오래 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에 비대칭 하중이 걸립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연골의 한쪽이 빠르게 닳습니다. 앉을 때는 무릎과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 1시간마다 5분은 일어나 몸을 풀어주세요. 한 72세 여성 환자는 약은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 그리고 7시간 수면만 지켰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통증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의 자연 치유력, 즉 글루텐, 몸의 소염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들을 통해 실제로 약을 끊고 무릎이 회복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1, 10년 넘게 진통제를 손에서 놓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약 없이는 못 자요.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이 안 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은 얇아졌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습관과 혈류, 그리고 약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약은 잠시 줄이고 몸이 스스로 낫는 루틴을 해봅시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마다 15분씩 무릎 찜질, 잠들기 전 복식 호흡 10회. 식단은 두부와 생선, 브로콜리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덜 쑤셔요. 약을 안 먹어도 잠이 와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2달 후에는 아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약 없이도 괜찮아요. 다리도 따뜻해졌어요. 무릎은 여전히 나이를 먹었지만 그녀의 몸은 스스로 염증을 다스리는 법을 되찾았습니다. 혈류가 회복되자 통증이 가라앉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동안의 두려움 대신 이제는 내 몸을 믿어요 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특별한 치료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그 결과 약에 의존하던 무릎이 스스로 살아났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으로 눌러도 잠시뿐이지만 습관으로 바꾸면 평생 지속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무릎 통증 완화 24시간 루틴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릎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통증을 눌러두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이렇게 보내보세요. 아침 고온꽃 7지옥 전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순환을 깨웁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굽히는 스트레칭 10회.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기세요. 고등어나 두부,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시작합니다. 혈류를 자극하는 가벼운 걷기 10분도 좋습니다. 효과. 밤새 정체된 혈액이 풀리며 무릎의 뻣뻣함이 사라집니다. 점심, 시링얼의 10만. 식사 후 10분간 움직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기. 충분한 수분 섭취, 물 1컵. 식단은 채소, 생선, 두부, 현미 중심으로. 튀김이나 단 음식은 피하세요. 효과.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저녁 18분씩 시궁. 저녁은 가볍고 일찍,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식사 후 임레이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따뜻한 찜질팩으로 무릎 주변을 5분간 덮어줍니다. 단 음식, 과일, 빵은 금물입니다. 효과. 혈류 개선 플러스 붓기 완화 플러스 통증 완만화. 취침 전 21층 이모디 잠두. 불을 낮추고 호흡에 집중하는 복식 호흡 10회.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두어 무릎이 편하게 놓이도록 합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 확보. 효과.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밤새 관절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는 이 루틴을 2달간 실천했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의 MRI에서는 실제로 염증 부위가 줄어 있었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약은 단 하루면 효과가 있지만 습관은 하루하루 쌓이면서 평생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무릎의 긍정적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변화를 알아채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 중입니다. 무릎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운이 좋은 날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1. 아침에 뻣뻣함이 줄어든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밤새 혈류가 정체되어 연골 주위에 염증 물질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가볍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혈류가 회복되고 염증이 줄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붓기와 열감이 사라진다. 무릎 주위가 자주 붓고 따뜻했다면 그건 염증 반응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순환 루틴과 식단을 병행하면 혈관이 열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어들면서 붓기가 빠지고 열감이 사라집니다. 통증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산밤에 통증이 줄어든다. 무릎 통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찜질, 복식호흡,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밤에도 혈류가 유지되어 통증이 잦아듭니다. 요즘은 약 없이도 잠이 와요. 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건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계단이나 오르막에서 통증이 덜하다. 연골이 보호되고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한 계단이 힘들었지만 점차 오르막에서도 부담이 줄고 몸이 스스로 중심을 잘 잡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변화가 아니라 무릎의 순환 시스템이 정상화된 결과입니다. 몸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신호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 몸이 나아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격려하세요. 그 마음이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는 결론,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은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 진짜 치료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무릎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자세, 식습관, 움직임 부족이 쌓여 조금씩 마모되고 염증이 깊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회복 또한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습관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습관은 몸의 기억을 바꿉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찜질로 혈류를 열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몸은 이게 새로운 일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는 예전엔 약을 안 먹으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약이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여전히 예전보다 약하지만 통증은 사라졌고 삶은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약은 수치를 바꾸지만 습관은 몸의 리듬을 바꿉니다. 약은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습관은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조절과 치유의 경계입니다. 오늘 하루만 실천해도 변화를 느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달이 지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습관은 약보다 느리지만 약보다 오래 가고 결국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의 무릎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결심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통제는 당신의 통증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그 통증이 왜 생겼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무릎은 쉬지 못해 지친 친구처럼 지금도 조용히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친구에게 휴식과 순환을 선물해 주세요. 따뜻한 찜질 한 번,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한 모금의 물과 단백질이 담긴 식사 한 끼. 이 단순한 루틴이 무릎 속의 혈류를 깨우고 염증을 식히며 세포의 회복 신호를 켜줍니다. 당신의 무릎은 약보다 당신의 손길과 습관을 더 잘 기억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류가 돌아오고 무릎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약이 통증을 감춘다면 습관은 통증을 없애는 법을 몸에 가르쳐 줍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덜 아파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통제에 의존하던 습관을 내려놓고 무릎에게 진짜 휴식을 주세요. 매일 10분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움직임이 무릎의 미래를 바꿉니다. 무릎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보다 강한 건 당신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매일 쌓아 올리는 습관의 힘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걸음입니다.